병원 복도의 공기는 금속을 만진 듯 차가웠다. 소독약의 싸늘한 냄새가 환풍구를 타고 길게 뻗어나와 바닥 타일을 훑고 지나갔고, 사람들의 미세한 숨소리와 삑 하고 톤을 유지하는 기계음이 섞여 복도 끝을 가늘게 떨리게 했다. 미자는 중환자실 앞 의자 끝에 걸터 앉은 채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서로를 꽉 붙들고 있었고, 발끝은 무의식적으로 타일을 톡톡 건드렸다. 유리창 너머 하얀 시트 위 산소 마스크를 낀 무철의 입술은 색을 잃었고, 이마엔 붕대가 촘촘히 감겨 있었다. 가슴은 기계의 박자에 맞춰 아주 미세하게 오르내릴 뿐이라 그 작은 움직임마저 눈에서 놓칠까 두려워 숨을 아끼게 됐다. 무철아, 제발. 그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며 속삭였다. 차가운 유리의 냉기가 슬랙스 천을 뚫고 무릎까지 스며들어왔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식탁을 사이에 두고 투닥거리던 사람이었다. 20대로 돌아가 철없는 말로 마음을 긁을 때도, 장미와 얽힌 오해로 속이 뒤집힐 때도 절망은 아니었다. 그땐 살아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지금은 그 작은 확신마저 유리창 김처럼 금방 사라졌다. 의사 선생님, 우리 남편 살 수 있는 거죠? 제발 살려주세요. 중환자실 문을 나서는 의사의 소매를 덥석 잡은 손등에서 핏줄이 도드라졌다. 의사는 지켜보자고 했고, 그 말의 애매한 온도가 미자의 식도를 따라 내려갔다. 지켜보자는 말은 가능성의 문을 닫지 않지만 마음의 바닥도 열어주지 않는다. 복도 맞은편, 규태는 의자에 몸을 접어 앉아 있었다. 넓은 어깨가 무너진 둔덕처럼 앞으로 흐르고, 두 손이 머리를 감싸 쥔 채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내가 죽인 거야.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래알 같은 목소리가 입술 사이로 흘렀다. 달려오던 헤드라이트,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짧은 비명, 자신을 옆으로 밀어내던 무철의 어깨, 팔, 그리고 허공에 붕 뜨던 순간까지 모든 장면이 잔상처럼 눈꺼풀 뒤를 타고 돌았다. 대운빌딩의 진짜 소유주라는 비밀, 복권 당첨의 진실을 알고도 침묵했던 시간들이 이미 그의 가슴을 뜨겁게 데웠는데, 사고라는 단어가 얹히자 온몸의 온도는 반대로 얼음처럼 식어갔다. 그때 복도 끝을 급히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임신부답지 않게 빠른 호흡으로 황급히 계단을 오른 금옥이 배를 감싸쥐고 벽에 잠깐 몸을 기댄 뒤 규태 앞으로 다가왔다. 규태씨, 괜찮아요? 그녀가 내민 손바닥의 온기가 규태의 얼어붙은 손등을 덮었다. 따뜻하다는 감각이 이렇게도 명확하게 느껴진 게 얼마만이던가. 그 온도가 자신을 지금 여기에 붙들어두는 마지막 끈 같았다.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또 다른 발걸음이 다가왔다. 태아와 서우였다. 태아는 문 앞에서 한 박자 멈춘 뒤 안내문 면의 제한 문구를 읽고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다. 아버지, 제발 일어나요. 평소에 들이받는 억양은 사라지고 얇고 떨리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서우는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자유분방하던 눈빛은 숨어버렸고 머리카락 사이로 떨어진 눈물이 바닥에 둥근 자국을 남겼다. 그녀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강해 보이려 애쓸수록 오히려 더 어려 보였다. 대식 내 거실에서는 해숙이 유리문을 등지고 서 있었다. 여행 가방에 지퍼가 닫히는 소리가 났고 길게 거실을 가로질렀다. 얘들아, 잠깐 모여봐. 석진, 아진, 미진이 하나둘 모였고 모두 어머니 얼굴에서 낯선 결을 읽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진의 손끝이 떨려 소매 끝자락을 만지작거렸다. 해숙은 입술을 3번쯤 깨물고 나서야 말을 꺼냈다. 나 이 집을 떠나려고 해.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멎었다. 석진과 미진의 눈동자가 동시에 흔들렸다.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어디 가신다는 거예요? 아진이 다가가 손을 잡으려 하자 해숙은 단호하게 빼냈다. 너희들이 뭘 알아? 이 집이 돈 때문에 어떻게 망가졌는지, 복권에 당첨되던 날 환해졌던 거실의 빛이 며칠 지나지 않아 서로의 눈을 아프게 만들 줄 그때는 몰랐다. 그리고 무철 씨는 또 사고가 났다며 이 모든 게 다 그 복권 때문이야. 마지막 말은 자신을 겨누는 칼날 같았다. 거실은 말 대신 무거운 숨으로 가득 찼다. 병원 복도에서 대식은 숨을 거치게 몰아쉬며 달려왔다가 유리창 앞에서 멈췄다. 창 너머 무철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무너졌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규태와 눈이 마주치자 둘의 시선은 반사적으로 붙었다. 아니야. 내가 그 복권 찢어버렸다고 거짓말만 안 했어도 대식의 말끝은 스스로에게 꽂혔다.
그때 미자가 나직하게 다가왔다. 대식씨, 무철 친구 목소리라면 들을 수도 있어요. 부탁드려요. 미자의 눈은 충혈돼 있었지만 맑았다. 대식은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열었다. 소독액 냄새가 코를 타고 머리로 번졌다. 그는 침대 곁으로 가 무철의 손을 감쌌다. 차고 단단했다. 무철아. 이름 두 글자를 부르는 일조차 어려웠다. 이제 말할게. 그 복권 내가 산 거야. 내가 당첨됐어. 목 안쪽에서 오래 눌러뒀던 돌을 꺼내듯 하나씩 밀어 올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겁이 났다. 내 손으로 우리 삶을 망칠까봐.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 그의 엄지는 무의식적으로 무철의 손등을 쓸었다. 불안하면 무언가를 쓰다듬는 오랜 버릇이 오늘도 모습을 드러냈다. 나도 규태가 문간에서 숨을 고르고 들어왔다. 고백할 게 있어. 대웅빌딩 내 소유야. 내가 샀어. 그런데 말 못했어. 장 대표가 접근 중이야. 내가 일어나서 같이 막아줘. 말이 끝나자 심장박동기의 리듬이 유독 또렷하게 들렸다. 그때 담당 의사가 서둘러 들어왔다. 잠깐만요. 모니터를 바라보던 손이 멈췄다. 이상하네요. 환자분 뇌파가 갑자기 활발해지고 있어요. 미자는 유리창에 이마를 붙인 채 들숨을 길게 들이마셨다가 다섯을 세며 멈췄다. 태아는 두 손으로 유리를 짚었고 서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철의 오른손 검지가 바람에 떠는 종이장처럼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무철아. 세 사람의 목소리가 겹쳤다. 눈꺼풀이 천천히 떴다. 초점이 잠깐 허공을 헤매다 미자의 쪽으로 붙었다. 여긴 어디지?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공기를 흔들었다. 미자는 입을 막아 튀어나가려는 울음을 눌렀다.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가 모든 설명을 뛰어넘었다. 기억은 깨진 유리처럼 흩어져 있다가 서서히 원래 위치를 찾아붙기 시작했다. 첫 사고가 기억을 한켠으로 밀어냈다면 이번 사고는 거꾸로 기억의 조각들을 손바닥으로 쓸어 모아 자리에 꽂아넣는 일이 되었다. 동네 골목의 가로등, 오래된 슈퍼에 삐걱대는 자동문, 장태풍이라는 이름, 친구들의 얼굴, 말하지 못한 말들. 대씨가 규태야 무철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다 들었어. 복권 얘기도 빌딩 얘기도. 그의 음성은 낮았지만 맑았다. 고맙다. 고맙다는 한마디가 두 사람의 표정을 동시에 무너뜨렸다. 원망을 예상했던 마음이 어긋나는 순간 이상하게도 그 말이 더 깊이 파고들었다. 오히려 다행이야. 무철이 숨을 길게 비스듬히 내쉬었다. 나 같은 구두쇠가 그 돈을 가졌으면 더 큰일 났을지도 몰라. 그의 시선이 미자에게 옮겨갔고 미자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끄덕일수록 눈물이 더 차올랐다. 장 대표. 무철의 미간이 잠깐 모였다가 풀렸다. 아니, 장태풍. 그 인간 위험해. 30년 전 우리 동네에서 사기치고 사라진 놈. 말하지 않은 나머지 말들이 병실의 작은 돌멩이처럼 떨어져 잔파장을 만들었다. 집에서는 해수기 짐을 마저 챙기고 있었다. 셔츠 한 벌, 카디건 한 벌, 장갑 한 켤레가 가방 속으로 차례대로 들어가는 소리가 방의 공기를 일정하게 두드렸다. 대식이 문턱을 붙잡고 서서 말했다. 해수가, 잠깐만. 무철이 깨어났어. 그 말에도 해숙의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다. 당신이나 잘 살아요. 돈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대식은 고개를 떨어뜨리다가 결심처럼 말했다. 그럼 복권 당첨금 다 포기할게. 무철에게 다 돌려줄게. 해숙의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이미 우린 돈의 맛을 봤어요. 예전으로 못 돌아가. 그 말은 자신에게도 겨눠져 있었고 쉽게 빼낼 수 없는 가시처럼 목에 걸렸다. 며칠이 흘렀다. 무철의 회복은 의사들의 예상을 앞질렀다. 팔을 가볍게 들어 보였고 짧은 문장을 스스로 말했고 국물 냄새를 맡고 배고프다 했다. 그는 가장 먼저 규태의 부동산을 찾겠다고 했다. 지금은 쉬어야 해. 미자가 말렸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미자야, 미루면 더 꼬여. 지금 매듭을 찾아야 해. 규태의 사무실 문을 열자 낮게 볶은 원두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여 올라왔다. 책상 맞은편에 장 대표, 장태풍이 앉아 다리를 꼰 채 웃음을 걸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대웅빌딩을 제게 넘기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규태 씨도 부담을 내려놓으셔야죠. 가족을 위해서라도.
가족이라는 단어를 얇게 깎아 설득의 칼날로 쓰는 방식은 오래된 상술처럼 매끈했다. 장태풍 씨. 문이 닫히는 소리에 맞춰 무철이 이름을 불렀다. 장태풍의 표정이 한순간 굳었다. 오랜만이네요. 30년 전. 제가 아시는 분이 그는 상냥한 미소를 얹으려 했으나 입꼬리의 높이가 서로 달라 빗둘게 걸렸다. 김 노인이 평생 모은 돈. 무철의 말은 망설임이 없었다. 박 아주머니가 딸학비 모은 통장. 그걸 들고 사라진 사람. 당신이었지. 규태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 앞에서 숨을 깊게 들이켰다. 장태풍은 혀를 가볍게 차며 손을 내저었다. 오해입니다. 당시 저도 오해 아니야. 무철은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그때도 이런 말들을 했지. 부담 내려놓자. 가족을 위해서 다 괜찮아진다. 이번엔 못 사라져.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경찰 조사실 형광등 같은 빛 아래에서 장태풍은 결국 자백했다. 이름을 바꿔가며 반복된 수법, 계약서의 행간을 이용해 사람의 빈틈을 파고든 기록, 종이에 찍힌 도장들이 검은 박음질처럼 이어졌다. 사과가 아닌 진술이었다. 규태는 병원으로 향했다. 금옥의 병실에 오후빛이 얇은 커튼을 통과해 들어와 바닥에 길게 누웠다. 금옥은 누운 채 복부에 손을 얹고 있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심하다 했고 유산 위험도 언급했다. 금옥아. 규태의 손이 그녀의 손등을 덮었다. 나 때문에 힘들었지. 제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무서웠죠? 금옥의 눈물은 조심스럽게 눈꼬리에 걸렸다. 민용이도 있고 무철씨 일도 있고 내가 짐일까봐. 아니야. 규태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정말 아니야. 내가 바보였어. 체면 때문에, 돈 때문에 가장인 척하려고 가장 중요한 걸 밀어냈어. 임신 소식 들었을 때 사실 기뻤어. 금옥의 눈이 아주 조금 커졌다. 정말? 정말. 그는 숨을 한 박자 길게 쉬고 말했다. 우리 가족하자. 도망 안 갈게. 숨지도 않을게. 금옥아, 나랑 결혼해 줄래? 병실의 시간이 한순간 멈췄다.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금옥의 눈에서 눈물이 기쁨처럼 줄줄 흘렀다. 네. 짧은 대답 안에 긴 계절이 담겼다. 대식은 시골행 버스를 탔다. 차창 밖으로 논의 연두빛이 바람에 사선으로 흔들렸다가 다시 곧게 섰다. 버스가 비포장기를 지날 때마다 좌석이 덜컥거렸고 그의 등뼈가 그 충격을 정확히 기억했다. 정류장에서 내리자 그늘이 짧은 마을길이 눈앞에 펼쳐졌다. 해숙이 작은 손가방을 쥔 채 서 있었다. 해숙아. 대식이 불렀다. 왜 여기까지 왔어? 해숙이 고개를 반사적으로 돌렸다. 말하려고. 그는 허리를 굽혔다. 무릎이 바닥에 까슬한 촉감에 놀랐다. 미안하다. 그 한 단어가 바람을 타고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와 그의 목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복권 당첨되고 내가 변했어. 돈을 사람 위에 올려놓고 내 의견 안 듣고 아이들 말에만 흔들리고 내가 우리 집을 망가뜨렸어. 다 돌려놓을게. 무철한테도 우리에게도. 그때 아진이 작은 숨을 몰아쉬며 달려와 해숙 앞을 막아 섰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요. 돈 얘기만 했어요. 엄마를 지치게 했어요. 죄송해요. 석진과 미진도 이어서 고개를 숙였다. 다시는 돈으로 설득하지 않을게요. 가족 얘기하자. 조금만 더 같이 해보자. 서툴지만 진짜인 말들이 해숙의 눈가를 적셨다. 그녀는 눈물을 떨어뜨리지 않으려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하늘은 너무 맑아 눈물이 더 쉽게 흘렀다. 정말 바보 같은 사람. 해숙이 대식을 내려다보며 얇게 웃었다. 그런데 그런 바보가 난 좋았지.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 일어나라는 말은 돌아오라는 말이었다. 며칠 뒤 대운빌딩 1층 치킨집에서 가족들이 모였다.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 치킨무의 시큼한 냄새, 맥주 거품의 쌉싸래함, 뜨거운 튀김옷에서 피어오르는 고소함이 한 상에 겹쳐 앉았다. 이제야 가족 같다. 무철이 조용히 말했다. 대식이 웃으며 잔을 가볍게 부딪혔다. 그러게. 오래 돌아왔네. 해숙이 미자를 보며 말했다. 그동안 미안했어. 미자가 고개를 저었다. 나도. 둘 사이의 날카로운 기류가 수프처럼 부드러워졌다. 석진이 머리를 긁적이며 일어섰다. 저 서우랑 결혼 생각 있습니다. 대식이 한쪽 눈썹을 올렸다가 곤미소로 바꿨다.
생각만 말고 준비도 해라. 웃음이 퍼졌고 무철이 서우를 보며 말했다. 아버진 괜찮다. 서우의 입가에 안도의 곡선이 그려졌다. 태하는 아진을 향해 짧게 말했다. 미안했어. 말 한 줄에 지난 달들의 모난 날들이 녹았다. 괜찮아요. 저도. 아진의 답은 짧았지만 단단했다. 그때 규태가 일어났다. 금옥의 손을 잡고 목을 가다듬었다. 우리 결혼합니다. 박수가 작지만 맑게 터졌다. 무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축하한다. 그리고 대운빌딩 쓰임을 조금 바꾸자. 임대료만 계산하는 건물 말고 서로를 지켜보는 공간.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다. 힘든 달엔 월세 분할, 다음 달에 숨 돌릴 수 있게, 방 하나는 도움 필요한 사람에게, 가끔은 무료 바자회도. 미자가 웃었다. 그런 말 당신 입에서 처음 듣네. 나도 내가 낯설다. 사람들의 웃음이 한 번 더 번졌다. 모두 돌아간 뒤 무철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택했다. 오늘의 숨이 얼마나 길어졌는지 스스로 확인해보고 싶었다. 옥상 문을 밀자 밤 공기가 가슴으로 쏟아졌다. 도시의 불빛이 낮은 별처럼 저마다의 박자를 깜박였다. 난간에 손을 얹자 금속의 차가움 위로 손바닥의 온기가 천천히 번졌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그는 혼잣말했다. 첫 사고의 당혹, 기억의 빈칸, 젊은 날의 허세, 두 번째 사고의 통증, 기억의 귀환, 눈앞에서 선명해진 사람들. 이제야 알겠다.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더라. 뒤에서 발걸음 소리. 여기 있었구나. 미자가 옆에 서서 난간 위에 손을 포개 올렸다. 둘의 손등이 닿았다. 고마워. 미자의 한마디에 수많은 사과와 수많은 다짐이 접혀 들어가 있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진짜 부부로. 이번엔 잘할게. 그의 대답은 약속이자 맹세였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1층 치킨집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대식의 그림자가 긴 빗금처럼 바닥에 드리워졌다. 2층 창문을 활짝 연 태아 옆에서 서우의 휴대폰 화면빛이 옆 얼굴을 희미하게 밝혔다. 다음날 아침 병원 근처 카페에서 무철 대식규태가 마주 앉았다. 종이컵 뚜껑의 작은 구멍으로 김이 얇게 올라왔다. 작전은 간단해. 무철이 손가락으로 탁자에 4줄을 그었다. 첫째, 등기와 임대차 전부 재점검. 둘째, 장태풍 관련 연락망 차단. 셋째, 세입자들과 재계약 기한 조건 이약 조항 투명화. 넷째, 우리가 먼저 공개한다. 숨기지 말고. 다섯째는 규태가 웃으며 물었다. 우정. 무철의 입꼬리가 올랐다. 둘이 동시에 피식 웃었다. 허리가 조금 더 펴졌다. 세입자 회의에서는 미용실, 태권도장, 독서실, 그리고 치킨집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동안 건물주로서 잘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무철의 첫마디에 사람들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앞으로 늦게 낸 월세에 이자 붙이는 관행은 없애겠습니다. 장사 힘든 달엔 분할, 다음 달엔 숨 돌릴 수 있게. 미용실 원장이 손을 들었다. 그럼 우리도 약속할게요. 간판 불법 설치 안 할게요. 밤엔 음악 줄이고. 태권도 사범이 웃으며 덧붙였다. 아이들 소리 문 닫고 운동시키겠습니다. 차갑던 공기가 말랑해졌다. 건물은 네모이고 사람은 둥글다는 말이 이날만큼은 사실이 되었다. 밤, 관리실로 도착한 작은 봉투 하나. 보낸 사람은 없었다. USB를 꽂자 어두운 방, 책상 위 서류철, 검은 가방, 날인된 도장이 차례로 화면에 잡혔다. 계약서, 이름 옆 동그라미 표시, 금액, 날짜. 장태풍이 이름을 가리고 계약을 돌려 쓰던 기록이었다. 누가 보냈을까? 미자가 물었다. 저기 보내면 독이고 친구가 보내면 경고야. 무철은 화면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네. 그리고 하루가 더 흘러났과 밤이 바뀌었다. 해숙은 설거지를 하려다 대식이 앞치마를 두르는 모습을 보고 잠깐 멈칫했다. 왜 갑자기? 갑자기 말고 이제부터. 물이 그릇을 때리는 소리가 집안을 아늑하게 채웠다. 해숙은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보다가 믿고 싶어서 먼저 웃었다. 믿음은 종종 웃음으로 시작해 눈물로 굳어진다. 규태는 민용방 문을 두드렸다. 들어가도 되냐? 응. 우리 가족이 된다. 금옥 엄마? 그래. 민용은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웃었다. 축하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리는 때로 이렇게 작다. 아침, 치킨집 셔터가 올라가며 깽깽 소리를 냈다. 대식이 바닥에 물을 뿌리고 밀대로 쓸었다. 세제향과 물비린내가 섞여 후드 후미를 타고 밖으로 퍼졌다. 해수근 가게 앞에 화분을 내놓았다. 로즈마리와 페퍼민트 향이 10개 돌았다. 2층 창에서 서우가 손을 흔들었고 옆에 석진도 같이 흔들었다. 태아는 두 팔을 번쩍 들고 기지개를 켰다.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 오늘도 해보자. 무철이 소매를 걷었다. 미자가 가볍게 박수를 쳤다. 규태는 관리시설 앞을 정리했고 금옥은 캘린더에 병원 진료 일정을 동그라미로 표시했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괜찮아를 2번 말했다. 그때 도로 건너에서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걸음을 멈췄다. 네, 준비 들어갑니다. 짧은 문장이 바람에 잘게 찢겨 날아갔다. 렌즈에 대운 빌딩 금빛 글자가 뒤집혀 비쳤다. 그는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올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보도블록의 잔돌이 발밑에서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예전엔 일이 벌어지면 뒤쫓느라 숨이 가빴지만 이제는 먼저 서 있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고백했다. 변한 건 돈이 아니었다. 사람의 자리였다. 그 자리를 하나씩 제자리로 돌려놓는 동안 빛은 늦게 오지만 오래 갔다. 밤이 오고 또 낮이 왔다. 삶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복잡함을 견디는 법을 배웠다. 서로의 어깨를 빌리고 때로는 등을 떠밀고 때로는 그냥 곁에 서 있는 법. 그 절반만 배워도 절반은 이겨 있었다. 남은 절반은 내일 배울 것이다. 내일이 온다면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아주 작은 약속을 하나 더 얹을 것이다. 그렇게 쌓인 약속이 어느 날 큰 운이 된다. 대우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서로를 향해 내민 손에서 자란다. 마지막으로 옥상. 빨랫줄이 밤바람에 가볍게 흔들렸다. 별이 뜨고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내일은? 미자가 물었다. 내일은 사람. 무철이 대답했다. 충분한 대답이었다. 아래에서 치킨집 간판 불이 꺼졌다. 그 불이 꺼지는 순간 다른 창문 불이 켜졌다. 불빛들은 서로를 이어주기 위해 생기고 꺼졌다. 동네는 밤에도 이어졌고 사람도 이어졌다. 그리고 그 이어짐이 누군가의 삶을 한 번 더 살게 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짧게 떨렸다. 발신자 미상. 조심하세요. 그는 아직 여유가 있어요. 작은 파일 아이콘이 함께 도착했다. 화면에 뜬 새 목록을 본 무철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좋아. 이번엔 우리가 먼저. 동쪽 하늘이 아주 얇게 밝아졌다. 빛이 오기 직전의 어둠이 가장 진했다. 그러나 그 어둠을 건너면 늘 아침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